계속해서 크리스천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크리스천 뷰 함께합니다. 교회 안팎의 이슈와 뉴스들 놓고 시각을 교차시켜보고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부산 YWCA 전 사무총장 김혜경 권사님, 김강민 PD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주목해볼 뉴스 김강민 PD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약간 좀 지난 소식이긴 한데 지구 환경하고 관련한 의미 있는 뉴스가 1월에 있어가지고요. 그 지난달이지만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이었는데 세계 기상기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WMO라고. 여기하고 UN 환경계획, 그리고 미 해양대기청, 그리고 나사죠. 미 항공우주국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서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2022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층 파괴가 한동안 되게 문제였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인류가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네. 상당한 결실을 이뤄냈다. 그 오존층에 구멍을 내는 화학물질 배출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손상된 오존층이 2040년까지 대부분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기사 저도 봤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오존층 파괴와 관련해서 우려 섞인 전망들 예전에 상당히 자주 접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졌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뭐 오존 이야기 요즘 뭐 예, 거의 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이게 괜찮아졌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동안 그 오존층 파괴 관련해서도 이제 위기감이 되게 컸었는데 오존층이 이제 대기권 일부거든요. 성층권이라고 네.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생명체의 이제 자외선에 해롭잖아요. 예, 이걸 막아주고 그 기온 상승도 억제하고 네.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1980년대 과학계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엄청난 환경 재앙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자외선량이 증가하니까 당장 이제 피부암, 뭐 백내장 같은 뭐 이런 질병을 유발하고 면역력이 악화돼가지고 전염병 창궐 위험성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식물 생장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생태계 균형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돌이키기 힘든 재앙을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위기감이 팽배하면서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층 파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게 프레온가스거든요. 네. 예전에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냉장고나 에어컨 네. 냉매로 그 사용되던 물질이고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네. 뭐 이렇게 추진제여가지고 헤어스프레이에도 옛날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살충제 뭐 이런데 에어로졸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쓰지 말자 전면 금지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204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마 1980년 처음에 문제 제기가 있던 그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상이 이제 극지방에는 좀 심한데 북극은 2045년, 남극이 제일 심한데 2066년 뭐 이 정도 되면은 오존층이 거의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울러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거하면서 이게 이제 뭐 온실가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프레온가스도 그렇고 다른 물질들도. 그래서 이제 이 기온 상승도 억제가 돼가지고 2100년까지 0.3도 내지 0.5도 기온 상승도 추가로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인류가 이렇게 힘을 모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품어보게도 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종말론까지 회자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뉴스 아닌가 싶거든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저도 우리 김 PD 이야기 들으면서 네. 헤어스프레이 안 쓰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전에 막 머리 올리는 거 유행해가지고 1990년 뭐 이때 저희는 앞머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스프레이 착 뿌리고 이랬는데 이제 무스 막 바르고 나서 스프레이로 네네.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구멍이 났다 이런 얘기를 그때 많이 접하고 네. 저도 쓰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 다시 좀 나네요. 옛날 기억이. 그래서 저도 이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지난 35년 동안 1989년에 몬트리올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했던 것들 규제를 많이 하고 그 규제 강화 끝에 결국은 이렇게 40여 년 만에 결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쓰고 뭐
예전에는 기후 온난화, 뭐 지구가 따뜻해진다 이런 용어를 썼지만 그렇죠. 요즘은 네. 뭐 거의 가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가열화,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쓰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 인간이 뭐 편리하게 쓰는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온실 기체가 나와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후 위기가. 네. 뭐 대부분이 이제 온도가 2도 이상이 상승이 되면 이제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2050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고 지구가 더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온난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기후 종말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나 또 교회나 우리 개인이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지 온도들이 계속 올라가고 또 바다의 온도들도 올라가고 네. 하면서 지금 이상 기온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네.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온실 기체가 많이 생겨서 기후 위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인뿐 아니라 정부 정책 세계 시민들이 좀 정말 재생에너지 친환경 그런 삶들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뉴스가 네. 그때 우리가 오존층이 과연 막아질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꾸준하게 노력하고 규제하니까 막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도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지는 게 국제사회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화학물질들 이산화탄소 더 이상 나오지 탄소 배출 않도록 지금 네. 다 같이 그렇게, 이제 사배를 이뤄가는 예. 과정이니까. 네. 그렇게 네. 하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고 또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네. 또 저희는 저희들 개인은 개인대로 생활을 조금 더 불편하지만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이러면 또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례를 보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저는 많이 불안했는데 네. 희망을 갖게 되는 그렇죠. 네, 희망, 그런 보도를 예. 희망적인 해요. 뉴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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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어떤 매체에서는 것처럼- 보니까 이거 두고 승전보다 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환경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인류가 어떤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이 된 거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례거든요. 첫 번째 승리이고 네. 이 동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지금 필요한데 네. 이게 좀 간단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선일보 실린 기사 보니까 제목이 뻥 뚫린 오존층 반세기 만에 되살린 인류 기후 재앙은 왜 못 막나 이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짧게만 좀 소개를 해보면 선진국이 문제라는 거예요. 선진국이 문제 해결 의지가 없었다. 근데 이제 오존층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백인들이 피부가 약하잖아요. 자외선이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외선 오존층이 뚫리면서 피부암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선진국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기민하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책도 세우고 뭐 또 그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국에는 프레온가스 사용 안 하면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반면에 기후 위기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피해는 다 그 저개발국, 뭐 개발도상국, 중진국 이런 데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한테 타다가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뭔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기후위기 피해라는 게 뭐 선진국 걔도 지금 가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말 네. 전방위적이고. 그때 예. 미국에 우리가 온도가 막 영하 54도 뭐 이렇게 내려가고 거의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면 뭐 선진국 1순위라고 보는데 네. 국민들은 엄청나게 기후 위기의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건 개발도상국만 피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범인 분들이 네. 그런 나라들이 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들은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다시 그렇게 이미 이제 성공한 선례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이제 자칫 넉넉고 있다가는 다 공멸하는 네,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네. 뭐 다들 같이 이제 뭐 네.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선진국들이 조금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주변에서 그렇죠. 보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시대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교회 그리고 네. 성도들이 우리한테 이제 맡겨진 책임 또 우리가 어떤 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뭐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CBS 크리스천 노컷 뉴스에서 CBS TV에서 신년기획으로 같이 좀 공유할 만한 사례 네. 이것들 모아가지고 음. 좀 소개하는 기획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다시 녹색으로 이런 제목인데 음. 뭐 짧게 좀 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뭐 교회 이름까지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는 없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들, 뭐 좋은 사례들이 네. 교회 안에서 뭐 일회용컵 많이 쓰시잖아요. 대신에 텀블러 사용을 이제 같이 해나가는 그런 교회 사례도 소개가 되고 주보를 친환경 재생용지를 쓰는 교회,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텃밭을 가꾸면서 뭐 생태 교육도 하고 유기농 먹거리 같이 생산하는 그런 실천도 하고. 또 뭐 그 지역 사회에 돌면서 뭐 조깅 쓰레기 수거하면서 뛰고 뭐 산책하는 플로깅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걸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한다든지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환경보호 사역을 전담하는 녹색부 예, 네. 이런 거를 정식 조직으로 예, 이렇게 두는 교회 또 뭐 요즘 그 제로 웨이스트 숍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가게 뭐 이런 이제 매장을 교회 안에 같이 뭐 설치를 해서 그 실천을 같이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여러 좀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 사례 중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런 교회 환경 운동이 그 지역 사회에 또 알려지고 호응을 얻으면서 교회가 부흥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한 네. 400명 되던 교회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부흥을 체험한 사례도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사 뭐 영상 보도도 같이 있으니까 검색창에다가 CBS 다시 녹색으로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네. 검색 한번 돌려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봤는데 네.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 분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네, 성경 말씀에도 창조 질서를 보존할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 협의회에서도 1972년 로마 클럽 보고서에 자연과 관계되는 환경 오염 문제나 또 핵 전쟁의 위협,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생명의 문제가 선교의 과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지구를 파멸의 위험에 이르게 하는 환경 파괴나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0년도 초반부터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다양한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나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돈의 가치가 우선인 개발 논리나 또 편리성 이것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지구가 기후 위기에 내몰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나 성도들은 다음 세대에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김 PD님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녹색 교회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을 조금씩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가 다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생태에 대해서 감수성도 더 예민해지고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의 생활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런 인식을 전환하는 내용들을 교회에 더 많이 좀 만들어서 실제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연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에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편리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즐겁게 살아야 되고 편리하게 살아야 되고 개발도상국이나 힘든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좀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환경운동들도 정말 자기 몸에 이렇게 잘 적응되어서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관을 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본을 보이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사실 아까 이제 작은 실천들 뭐 주보 재생용지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 좀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네. 같은데 사실 여기까지는 쉽게 다들 동의하고 잘 따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권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같이 좀 어떤 이뤄가야 될 합의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 한국 교회가 그런 지점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밥 먹으면서 김지연 아나운서랑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강단의 문제. 강단에서 그 이런 말씀들,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가 정말 이제 주목해야 될 시급한 과제잖아요. 이런 데 대한 메시지가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저도 듣고 아 정말 그렇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제 환경 이슈가 어제 한 얘기가 뭐 정치 의제, 진보의 뭐 진보 좌파의 전유물 뭐 이렇게 막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기후 위기 뭐 이제 또 탈핵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약자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면 혹시 막 이런 좌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불온하다? 그런 성향으로 네. 가지고 이런 부분에 네네. 있어서 약간의 이런 색안경 쓰고 보는 네. 분들 그렇게 돼버리니까 교회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강단에서 정말 울림 있는 말씀으로 일단 네. 그것들이 선포되고 같이 이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강단도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정말 우리가 닥쳐 있는 시급한 문제들에 좀 이게 사실 누가 들어도 문제 없는 안전한 설교나 뭐 말씀만 전하는 강단이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좀 인식이 개선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뭐 읽고 아니면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하는 내용과 삶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성경은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삶은 따로 가는 게 네. 오늘날 좀 크리스찬들의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네. 실제로 우리가 지구 환경을 잘 돌봐서 우리 후손들 뭐 우리 성도들 자기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 지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네. 아니면 위험이나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이런 핵발전소 이미 우리가 후쿠시마를 통해서 봐왔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라고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온 만물을 회복하셨거든요. 네. 사람만 회복하고 자연은 회복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말씀 속에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달리 해석을 해도 내용이 바로 알아들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네. 그건 애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글자로만 보고 삶은 따로 가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강단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네. 좀 네.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엄중한 메시지를 그 태도로 좀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미루고 좀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의 상황이 이런데 과연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의미 있는 발언, 힘 있는 영향력 같은 것들을 이제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보면 그게 이제 말세가 되면은 처처에 뭐 기근 온역 같은 게 들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네.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겠지. 그래서 이제 삼자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기후위기는 어쩔 수 없는 것. 정해진 종말로 네. 향해 가는 수순. 뭐 이렇게 여기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터스텔라 보면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 답을 찾을 것이다. 이번에도 뭐 그런 대사처럼 아까 이제 오존층을 해결한 것처럼 우린 결국 답을 찾겠지. 뭐 이런 식의 뭐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중간쯤 어디서 위치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성도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후 악당 국가로 악명을 떨치잖아요, 사실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또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생각하면 조금은 더 미루고 좀 이득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가 지향해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뭐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회와 그 국가의 길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제 논리라든지 아니면 국가주의 이런 데 편승해가지고 정작 정말 그 하나님께서 뭘 바라보시고 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지 좀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사님 앞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창조 질서 회복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주신 자연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도 마땅히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걸 정말 사명으로 알고 작은 관심도 가지고 좀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다음 함께 주목해볼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뭐 이것도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들리는 얘기인데 그 또 사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송혜교 주연의 OTT 드라마가 있지요. 더 글로리라고 학교폭력 문제를 다뤘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인을 되게 부정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교계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송혜교인데 이분이 맡은 역할이 자기를 괴롭힌 인물들한테 복수를 하는 그런 복수극이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제 그 복수의 대상이 기독교인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도 변화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나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거는 영화 밀양을 떠올리게 하는 뭐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묘사나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좀 악의적이다.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단 더 글로리뿐만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좀 인기를 얻었던 K 콘텐츠 여기 보면 기독교인들이 간간히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좀 물지각하거나 좀 위선적이거나 비겁하거나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이 위선을 이제 부각하는 장치로 기독교인 이미지를 차용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 이렇게까지 왜곡이 돼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하는 동시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이 뉴스 좀 골라봤습니다. 네. 교회 부정적인 묘사를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이제 자기 반성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권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이 맞는 게 사실은 더 글로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보면 기독교 비하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을 저도 보면서 한 번씩 TV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서 좀 어떨 때는 저도 언짢기도 하고 그러지만 방금 선생님 말씀처럼 저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나름대로
사회에서 본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 한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과 또 사회에서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을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교회들이 사회에 비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저는 비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사회 속의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본을 보이면서 더불어 같이 살면서 공감을 얻어낼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 형성을 많이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더 착하겠지 이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해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억울한 거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평판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상하게 풍자하고 비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먼저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회 속의 교회로서 어떤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를 다시 돌아보고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정말 교회도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본이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도리어 이런 현상이 세상이 교회에게 다시 말을 걸어오면서 회복하라고 하는 신호가 아닌가. 그죠? 네. 우리가 더 이상 치닫으면 안 되니까 좀 회복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 또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그런 교회로 다시 하도록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다시 사회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더 글로리도 그렇고 간간히 이제 대중문화 속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이 과장된 측면이 있을지언정 저게 이제 근거 없는 마타도어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한국 교회가 가진 어떤 어두운 면모들, 우리 안에 있는 그늘들 이걸 반영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을 해왔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선한 영향력을 이제 오랫동안 발산해 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제는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이제 알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들어봤는데, 근데 과연 그게 답인가? 우리가 한 바 이제 이걸 알리지를 못하고 홍보를 못해서 지금 이런 그 오해가 생기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안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면모들, 우리 스스로 좀 치유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옛날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오해받았잖아요. 그런 마타도어가 엄청 횡행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다고 인육을 먹는 그런 카니발리즘 공동체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무슨 그런 이제 프레임들이 더 씌워지고 이걸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냥 침묵하고 핍박을 견뎌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삶으로 그 진정성을 드러내 보인 거죠.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항변보다는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바 삶의 모습으로 좀 드러내 보이는 침묵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 교회들 많아요.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들 많은데 거기에 한 번씩 권사님 얘기하신 그런 이슈가 되는 분들에 의해서 찬물이 이렇게 끼얹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그
선한 영향력은 그러니까 잊혀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거 그렇죠. 회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불편한 마음과 불쾌한 마음, 억울한 마음 갖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먼저 좀 돌아봐야겠고 그것들을 좀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인정을 받아왔던 것 중에 저는 이제 제일 그나마 인정을 받아왔던 게 사람을 살리고 뭔가 살맛나게 하고 살리고 그런 것이 저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간증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죽고 싶었는데 네. 정말 삶의 소망이 없었는데 지나가던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뭔가 안정을 찾았거나 아니면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나 어떤 분에게 자기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정말 하고 그러면서 상담이 되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는 거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자라나지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우리가 사명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우리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소외되고 약하고 사회에서 기댈 곳이 없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아무에게도 홍보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아픔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뭔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또 다음 또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또 함께해서 또 해결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회도 정말 기독교가 이 땅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드라마에서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정말 그저 온화하고 뭔가 진짜 기독교인이 정말 제대로 앞에 있어서 조명되는 막 죽고 싶은 사람을 정말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또 변화하겠죠. 그렇게 가야 되지 언젠가 않겠나 그런 날이 싶어요. 오기를 같이 좀 노력하면서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완득이란 영화 기억하실 텐데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게 김윤석 씨가 선생님으로 나오잖아요. 완득이를 뭐 살뜰하게 챙기는 겉으로는 뭐 투덜투덜하지만 이분이 교회 전도사로 나오거든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인데 겉으로는 좀 껄렁껄렁하고 막 그런데 막 사람들이 사이비 아니냐 이렇게도 막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사람 살릴 일을 하는데 내가 전도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김윤석 씨가 참 따뜻한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어떤 교회가 대중문화 속에서 아름답게 비춰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그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뭐 위로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지 좀 시사하는 바도 있는 영화니까 한 번쯤 뭐 기억하셨다가 한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통해서 항상 고민거리를 던져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 속의 교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크리스천뷰 지금까지 김혜은 권사님, 김강민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